첫 번째 정차 토픽은 4기업의 악재가 덮쳤다. 이재명을 덮쳤다. 그래서 추미애를 긴급 투입을 했다는 겁니다. 일단 추미애를 긴급 투입한 것은 아마 그러니까 추미애가 오늘 그 법사위원장 지금 이춘석이 맡고 있던 법사위원장을 추미애가 가져갔습니다. 추미애는 5선 국회의원이죠. 그리고 저번에 국회의장까지 이렇게 도전을 했던 인물인데 법사위를 맡긴 것은 그만큼 또 법사위를 통해서 여러 가지 할 일이 많죠. 법사위원장이 정청래가 원래 하던 겁니다. 그리고 이 법사위에서 소위 뭐 검찰개혁 뭐 이런 것을 추미애는 그전에 법무부 장관 때도 그 악역을 맡았었죠. 문재인 정부 때. 그런데 결국은 토사구팽 당했는데 이번에 또 법사위원장을 맡았습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지금 4기업의 악재가 이재명에게 덮쳤기 때문에 이런 일들도 벌어지는데 4기업의 악재가 뭐냐? 지금 당장 지금 그 국내 정치적으로 덮치고 있는 문제들입니다. 하나는 이 강선우 이 사태 파동이 있었죠. 그러니까 인사 파동, 인사 그 참거기에 일어난 그리고 또 최동석 인사혁신처장도 그 많은 논란이 있는데 무슨 이유에서인지 계속 끌고 가고 있으면서 이 지지율을 떨어뜨리는 그 역할을 그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정청래가 당 대표 되는 과정에서 이재명은 박찬대를 지원을 했지만은 김어준이 지원을 한 정청래가 됐죠. 그래서 김어준도 그렇고 정청래도 그렇고 이재명에 대해서 지금 슬슬 거리를 두기 시작하는 이것도 좌파 분열의 큰 씨앗이 되기 때문에 이게 상당히 악재로 지금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잠시 후에 설명을 드릴 텐데 문재인하고 조국 조합 이것도 좌파 분열의 한 축이 됩니다. 지금 좌파가 이재명 정권이 들어서고 나서 이재명이 있고 그 친명 자기들끼리 이제 정권을 구성한 이 라인이 있는데 거기서 제도권 안에 지금 그러니까 여당 대표가 된 정청래가 이재명과 각을 세우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가령 강선우 이재명이 그 본인의 지지율이 떨어지니까는 강선우를 내쳤는데 그 강선우에게 전화를 해서 내가 울타리가 되어주겠다. 이것은 이재명하고 대립각을 만드는 것이죠. 지금 이제 이재명의 시대는 끝났다. 앞으로는 정청래 시대다. 정청래 나름대로 그렇게 지금 판단을 하고 행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이 김어준이 있죠. 자, 그런데 그것과 또 별개로 조국이 사면을 해달라고 요구를 계속하면서 일종의 사면 그 로비를 여기저기 막 하고 있습니다. 종교계가 그렇고 시민사회단체하고 이 민주당 국회의원들까지 하고 있는데 거기에 오늘 문재인이 가서 했습니다. 문재인이 조국 사면해라 이렇게 사실상 최후 통첩을 하는 이재명에게 그러니까 좌파가 지금 여러 갈래로 막 그 분열에 대한 조짐을 보이고 있죠. 사실 이재명이 이 좌파 진영 안에서 어떤 큰 줄기를 갖고 그 정통성이 있는 게 아니죠. 원래 그 오너 대주주들은 따로 있었고 마치 바지 사장처럼 들어왔는데 본인이 이제 일극 체제를 만들면서 접수를 하는 그런 상황이었지만 일단 이재명이 정권을 잡았으니까 이제 다음을 노리는 다른 세력들이 막 움직이기 시작을 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춘석 이게 만만찮습니다. 이춘석 파동이 지금 그 좌파 진영 전체로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바로 주식 차명 주식 거래인데 그것이 또 이해 충돌 본인이 맡았던 역할이 지위가 있는데 좌파 안에서 그 인수 역할을 했던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자기가 맡았던 역할이 있는데 거기에 연관된 주식을 사고 팔았다. 자, 그래서 좌파 진영 전체가 지금 들썩거리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4기업의 악재가 이재명을 덮쳤다. 그런데 이 4기업보다 사실 더 됩니다. 이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죠. 뭐 세제 개편에 대한 반발. 지금 거기서 그 코스피하고 코스닥 지수가 떨어지면서 낙폭이 커지면서 이 반발을 해서 이재명의 지지율에도 좀 영향을 미치는 상황이 있고 또 이 트럼프발 위기도 여전히 있죠. 지금 뭐 휴가지에서 뭐 골프 연습하고 있다. 이재명이 그 트럼프하고 골프 치려고 골프 연습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게 지금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가서 또 어떤 청구서를 받아들일지 거기에 대해서 이재명이 과연
제대로 대처할 수 있을지, 자 이런 부분들도 온 국민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지켜보고 있어서 그 여러 가지 악재가 겹치고 있는 상황인데, 특히 최근에 강선우 보좌진 갑질 의혹으로 낙마를 하면서 이 지지율이 지금 2%포인트씩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죠. 그 상황에 대주주에 대한 기준 문제, 대기업의 대주주 양도세를 먹여야 되니까는 대주주의 기준은 50억에서 10억으로 낮춰가지고 지금 그 반발이 굉장히 크죠. 나중에 그 사람들이 가지고 그 주식을 나중에 그 양도소득세를 내야 될 시점에 한꺼번에 팔아버리면은 주가가 떨어지면서 개미 투자자들이 손해를 보죠. 그래서 상당히 이제 반발이 큰. 그래서 그 주가도 떨어지고 천만이 넘는 개미 투자자들이 부글부글 끓고 있는데, 그 바로 주식을 차명으로 거래를 한, 그리고 이해충돌, 본인이 가지고 있는 정보를 이용해서 자파 진영 안에서, 그것도 법사위원장이라는 사람이 자 그렇게 하는 것이 온 국민에게 다 들켰기 때문에 이것이 파장이 상당히 커지고 있는 그 시점이 됐습니다. 그래서 일단 위기를 느낀 좌파 진영이 일단 꼬리 자르기를 했죠. 이춘석 끊어내기에 어제 오늘 총력전을 펼쳤습니다. 이춘석이 어제 갑자기 자진 탈당을 했습니다. 탈당을 했는데 아니야, 탈당으로는 안 돼. 그래서 아예 제명을 시켜버렸습니다. 탈당하고 제명은 다르죠. 탈당은 자기가 뭐 물러나는 거고, 제명은 이런 논란에 대해서 책임을 지우는 차원에서 제명을 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꼬리 자르기를 하는 겁니다. 이 제명 조치를 정청래가 내렸고, 이재명은 지금 그 휴가지에서 무슨 뭐 폭염, 그 수해 피해 뭐 이런 것을 전부 다 일단 팽개치고 거기 가서 무슨 구상을 하는지 하고 있는데, 이 문제가 너무 심각하다고 본인이 느꼈죠. 본인이 앞으로 뭐 부동산으로 재산 늘릴 생각을 하지 말고 주식으로 늘려야 된다. 코스피 5천 시대를 열겠다. 마치 여기다가 초반에 올인을 하는 것처럼, 주식시장 활성화에 올인을 하는 것처럼 그렇게 국민에게 그 이야기를 그렇게 홍보를 해서 뭐 대선도 치르고, 그리고 초반에 이런저런 기대감 같은 걸로 좀 이 주가가 오르니까는 마치 앞으로 태평성대가 올 것처럼, 그런 식으로 주식시장의 태평성대 올 것처럼 이야기를 했지만은 정책을 실패해서 그 세율을 조정하는 문제에 실패를 해서 주식이 떨어지는데, 거기다가 본인의 비서실장을 지낸 이춘석은 지난번 대선 때 이재명의 비서실장이었습니다. 비서실장을 지낸 법사위원장이 차명으로, 그것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억대의 거래를 하는데, 그 거래 종목들이 전부 다 사전 정보를 가지고 있을 법한 종목들, 거기에 대해서 거래를 했기 때문에 빨리 손절에 나서야 되니까 이재명이 엄정 수사하라 이렇게 공개적으로 지시를 하는 일까지 지금 벌어졌습니다. 지금 굉장히 혼란스럽습니다. 이재명 정권안이. 그리고 우왕좌왕하고 여기서 뻥 터지고 저기서 뻥 터지고 이런 상황이 지금 두 달을 가는겸해서 계속 벌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 좌파 진영에서는 저번에 문재인 정권이 이 몰락을 하는 한 원인을 제공한 것이 LH 사태였죠. LH 직원들이 자기들이 알고 있는 그 정보를 가지고 이 땅 투기를 하고 해서 그때 발칵 뒤집혀졌습니다. 그때 국민들의 공분이, 이 민심이 부글부글 끓었는데, 이것도 하다가 보면은 그런 전조가 될 수 있다. 지금 이춘석 하나지만은 이 수사를 하고 또 언론이 지금부터 취재를 다 들어갔습니다. 취재를 하고 하면은 이게 좌파 진영 안에서 여러 갈래로 이제 퍼져나가면은 특히 주식과 관련돼 있는 그 상황이어서, 그리고 정보 자기만 알고 있는 정보를 가지고 이 주식을 막 그 억대, 하루에도 그때 억대를 했지 않습니까? 억대를 하면은 이게 결국은 이 개미 투자가들에게 손실이 가기 때문에 굉장히 민감한 사안이죠. 그래서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다, 이렇게 초비상령을 발동을 해서 이 문제에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뭐 제명도 시키고 법사위원장도 내놓고 수사를 하라고 자기 그 좌파 안에서 그렇게 지금 소동을 벌이고 있는 거죠. 특히
이 국회 입법권을 털어쥐고 있었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법사위원장이었고 또 국정기획위원회 인수 역할을 하는 거기서는 경제이익분과장을 맡고 있었습니다. 경제이익분과장이 이 인공지능 AI 분야를 담당하는데 그 AI 분야와 연결된 네이버 같은데 이런 데 주식 거래를 했죠. 그래서 내부 거래에 해당하는 범죄가 되는 겁니다. 이재명은 그때 이 대선 때 국민들에게 약속을 하면서 주식시장에서 장난치는 세력들은 폐가망신시키겠다 이렇게 했는데 바로 자기의 비서실장 그 대선에서 그렇게 이재명이 이야기를 했는데 그 대선에서 자기의 비서실장을 맡았던 이춘석, 법사위원장을 맡긴 이춘석, 인수위 역할을 하는 거기서 경제분과장을 맡긴 이춘석이 바로 그 짓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게 언론 카메라에 이게 포착이 되지 않았으면은 이게 계속 지금까지 됐겠죠. 계속 진행이 되겠죠. 앞으로도 국민은 알지도 못하고 고급 정보 전부 다 접근을 해가지고 법사위는 모든 법안들이 거기에 딱 머무는 것입니다. 거기에 그 법사위를 지나가야지 각 상임위에서 올라오는 여자국회 상임위에서 올라오는 모든 법안들이 법사위에 딱 다 모입니다. 다 모여서 법사위에서 통과를 시켜야지 뭐 자꾸 그 검토도 하고 어떤 법률적인 검토를 다 해서 전문위원들이 통과를 시켜야지 본회의로 갑니다. 그러니까 이춘석 입장에서는 모든 경제 관련 법안들 이것들이 공표가 되기 전에 미리 다 알고 있는 거죠. 알고 있고 정보도 막 들어오고 그런데 차명으로 그 중요한 기업들의 그 주식을 다 그 거래를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자 지금 이춘석 뿐일까?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더 있을까? 이춘석은 국회 본회의장에서 얼마나 급했으면 그 필리버스터하고 한다는 그 난리난 본회의장에서 이거 핸드폰 켜놓고 주식 거래를 하다가 뒤에 언론사 카메라에 찍혀버린 거죠. 그런데 그렇게 찍히지 않은 사람들이 얼마나 더 많이 있을까? 그거는 이 개미 투자자들이 충분히 그렇게 의심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저 사람들은 저렇게 해서 다 돈을 버는데 나는 주식을 해서 계속 손해를 보니까 정보를 흔히 알고 있는 사람하고 완전히 다른 거죠. 그래서 이것은 굉장히 이 휘발성이 강한 문제입니다. 이렇게 되니까 민주당이 이것을 일종의 이제 국면 전환을 한다고 이 법사위원장을 이춘석이 내놨으니까는 그 다음에 법사위원장을 앉혀야 되는데 정광석화처럼 하루 만에 딱 법사위원장을 지명을 했는데 바로 누구냐? 추미애. 자, 왜 추미애를 지명을 했을까요? 추미애는 문재인 정부 때도 법무부 장관을 하면서 뭐 검찰 개혁해서 윤석열 검찰총장하고 일전을 겨뤘죠. 겨루고 일종의 어떤 그 저돌적으로 뭐 문제를 막 이렇게 나가는 거죠. 해결을 하는 게 아니고 문제를 계속 일으킵니다. 이렇게 해서 이슈를 그냥 다 가져가 버립니다. 이슈를. 검찰 개혁 이제 이슈로 가져가기 위해서 뭐 추석 전에 검찰 개혁을 완료하겠다고 정청래가 이야기를 했죠. 그러니까 그 이슈를 확 가져가서 지금 전직 법사위원장 이 이슈가 굉장히 번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어쨌든 그것을 이슈는 이슈로 도는다고 그걸 이제 막아보자는 그런 차원에서 검찰 개혁이라는 것을 다시 하도로 던지면서 또 뭐 내란 종식, 검찰권 남용 그리고 내란 종식 뭐 이런 프레임을 또 가져가기 위해서 추미애를 법사위원장이 앉힌 겁니다. 그 전에 오선의 국회의원이고 국회의장에 도전을 했다가 의원식에게 졌죠. 그런 인물을 부의장도 아니고 한 단계 더 낮췄어. 보통 국회 서열이 그렇죠. 뭐 상임위원장 다음에 국회 부의장 그다음에 국회의장 이렇게 올라가는 거죠. 그런데 국회의장급인데 상임위원장으로 다시 내려온 겁니다. 이미 그럴 경력은 훨씬 지났죠. 추미애가. 그런데 이것을 다시 맡은 겁니다. 추미애로서는 본인이 계속 무슨 뭐 검찰 개혁 이런 이야기를 해왔으니까는 그리고 법무부 장관 때 자기 나름대로는 하다가 윤석열 당시 총장과의 게임에서 졌죠. 사실상 졌죠. 먼저 물러났으니까는 문재인이 먼저 사표를 받아버렸으니까는. 자, 그래서 이번에 다시 그것을 앉혔는데 법사위원장에
그 민주당 좌파 진영에서는 다 뜻이 있는 거죠. 추미애를 앉힌 데 대해서. 김병기 이 원내대표가 마치 추천하는 형식으로 했습니다. 오늘 최고위원회의에서 특별 비상 상황인 만큼 일반 선발 방식에서 벗어나서 그러니까 법사위원장을 뽑는데 법사위원장 보통 이렇게 자기들끼리 투표 형식을 거치고 하죠. 그런 데서 벗어나서 검찰 개혁을 또 내세웁니다. 검찰 개혁과 관련해서 가장 노련하고 검찰 개혁을 이끌 수 있는 추미애 의원에게 맡아달라고 요청을 했다. 법사위원장을. 그리고 이 정청래도 그 어제 김병기 원내대표와 상의해서 후임자를 추미애로 결정을 했다. 이렇게